네, 이번에 리뷰드릴 축구화는 프레데터 프릭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 프릭 플러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길게 올라온 카라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뮤테이터 플러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프라임 니트 부분이 발을 얼마나 좀 고정을 시켜줄지 그 부분이 제일 좀 궁금했었고, 그 전작보다 더 넓어진 이 돌기의 영역, 돌기가 개수는 더 적게 쓰여졌지만 넓게 포진을 해서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뮤테이터 로우 버전을 보시면 뮤테이터 플러스보다는 돌기 개수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균일하게 좀 빡빡하게 배치를 함으로써 공을 트래핑 하거나 공을 가마차기 할 때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돌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게 커버를 하면서 뮤테이터 대비해서 돌기의 힘의 집중보다는 좀 더 넓은 면적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360도로 컨트롤하는 데 신경을 쓴 축구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프레데터 프릭 플러스 제품은 359,000원으로 정가가 다소 좀 비싼 편에 속한 라인업입니다. 특히 이 컨트롤 프레임을 이용해서 요즘 아디다스 축구화에서 리메이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이전의 슈퍼플라이의 정가처럼 459,000원으로 책정될 만큼 사실 제조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이고 나이키에서 만드는 보스니아나 이탈리아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가격인 거는 좀 아쉬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나이키 대비해서 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40% 이하, 이 프레데터 프릭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무게를 보시면 244g으로 이 전작인 프레데터 뮤테이터와 거의 비슷한 무게로 보시면 되고, 그 19 플러스 같은 경우는 253g이지만 이 제품은 이제 280 제품이거든요. 저는 한 사이즈 더, 이 앞코가 되게 낮기 때문에 한 사이즈를 더 크게 신기 때문에 이 프레데터 19 플러스부터 뮤테이터 프릭까지는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말씀을 드렸고, 저는 프레데터 프릭 플러스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여기 발목 부분과 돌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분리형 아웃솔, 그러니까 스플리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 프레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요소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션, 이 안쪽 부분에 흰색 그 플라스틱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토션 시스템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비틀림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긴 한데, 여기가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발 밑창이 발이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에서 착용감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트롤 프레임, 특히 FG 아웃솔을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프레데터 프릭은 에이지 스터드까지만 최상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에이지를 다시 구매할 생각입니다. 사실 뮤테이터에서 돌기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굳이 그렇게 많은 돌기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버전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적인 소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까이 보시면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이 어퍼 전반적으로는 프라임 니트와 데몬스킨 2.0이라는 니트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니트 소재를 만들고 거기에 이 돌기를 접착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었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 부분이 왜 특징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레이저 3 제품인데 이 제품 역시 최상급으로 되어 있고, 플레이트 역시 카본 플레이트로 되었던 굉장히 발매된 지 좀 오래된 제품이어서 이렇게 소재를 보시면 다 떨어지고 좀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스터드가 가장 부러질까 걱정이 많이 되었던 제품인데, 스터드보다는 이 슈실드 이 부분이 많이 벌어지거나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레이저 3도 처음 발매됐을 당시에 굉장히 징그럽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돌기가 약간 어마무시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돌기 같은 경우는 이 소재를 그대로 성형을 해서 이제 붙여놓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레이저 3 무게도 이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굉장히 좀 무거웠던 제품이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수많은 돌기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퍼와 동일하게 접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돌기 자체를 성형한 거를 붙여넣은 형태가 아니어서 무게 절감의 효과를 좀 얻어올 수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축구화를 발매하게 되면 선수들의 뭐 피드백과 아디다스의 뭐 수많은 기술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배치를 했다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발등에 이렇게 돌기를 배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최적의 배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등에까지 돌기를 넣은 부분은 딱 디자인상으로 봤었을 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이 궁금하고 이걸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어떤 플레이가 가능할지가 궁금해야지 보통 동호인들, 축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매하게 마련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돌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돌기로 포인트를 줬다. 그리고 발등이나 트래핑을 할 때 추가적인 그립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울 만큼 이렇게 발목 카라가 올라와 왔잖아요. 사실 길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이 뒷부분의 카라는 해주는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신발을 신을 때 뒤에서 잡을 수 있는 용도, 즉 주걱을 대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도로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딱 신어보면 뒷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 이 발목과 전혀 닿는 부분이 아니고 닿더라도 이 안에 공간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뒤를 좀 지지해주는 역할이 아닌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착용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뺀 부분과 투피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을 신고 뺄 때 좀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안에 안감을 한 번 더 덧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이 투피스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딱 신어보면 착용감이 어떨까, 이전 버전보다는 더 잘 잡아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뮤테이터 플러스 버전도 제가 실착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벗기가 좀 더 편해졌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좀 이 절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멍 자체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요. 좁게 되어 있고 좀 느껴지시나요? 깔창도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구멍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제공되는 전용 주걱을 쓰지 않는 이상 신기가 굉장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프레데터 프릭의 대표 모델인 포그바가 프릭 모델을 신다가 프릭.1로 갈아탄 이유가 훈련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신고 벗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프레데터 프릭을 그대로 오래 사용하고 있는 선수는 알리 선수가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이 프라임 니트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데몬스킨 2.0의 니트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 부분을 박음질을 통해서 데몬스킨과 프라임 니트를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이 발 앞부분까지 약간 모아 올리듯이 구조를 짜면서 발목과 축구와 발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기 부분인데, 이전 뮤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돌기 개수가 더 많았고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를 하면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에 그립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던 게 이제 강점이었다면, 프릭 플러스에 와서는 이 돌기 사이사이에 공간을 더 넣으면서 좀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스핀과 그런 트래핑의 힘의 집중보다는 힘의 집중도 가능하면서 넓은 면적을 커버리지 한 게 좀 더 컨트롤에 특화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힐컵 그리고 발 앞부분까지도 돌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은 정말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메시스 에이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부분, 이 구조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뒤틀림을 막아줌과 동시에 발과 그 발 아치와 그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발이 딱 신었을 때 약간 움직일 때 이질감까지는 사실 안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발목 길이가 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지스타 오브라와 비교를 해보신다면, 그리고 이전 19 플러스와 또 비교를 해봐도 네,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아웃솔을 보시면 FG 스터드와 AG 스터드, 구형 AG 스터드가 아닌 신형 AG 스터드, 그리고 일본 시장에만 발매가 되는 하드그라운드 HG 스터드, 그리고 이제 뮤테이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컨트롤 프레임을 사용한 FG 스터드입니다. 대부분의 축구화는 이 하드그라운드가 가장 무거운 축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기존 FG의 발 모양, 착용감을 좀 손해를 보면서도 이 아웃솔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앞코에 샌드페이퍼를 덧대거나 아웃솔의 전용 기능을 뺀 그냥 동일한 아웃솔 스터드를 사용했었는데, 아디다스의 이 하드그라운드 스터드는 컨트롤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저는 이 하드그라운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무게도 가벼움과 동시에 이전에 19 플러스의 컨트롤 프레임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고 스터드 개수를 늘림으로써 하드그라운드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9 플러스의 FG 스터드가 인조잔디에서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컨트롤 프레임처럼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굴곡도 되어 있으면서 좀 더 발에 더 잘 맞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퍼 전체적으로 기능은 전부 동일했기 때문에 이 HG 스터드를 가장 프레데터 라인에서 가장 좋아했었고, 자, 그래서 보시면 FG 스터드와 AG 스터드는 글로벌용으로 개발된 스터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착용감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G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이 AG, FG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신었을 때 이렇게 눌러보면 이 발 앞 공간이 좀 더 여유 있는 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볼이 엄청나게 넓게 나온 건 아니고 새 제품 역시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굳이 차이점을 좀 꼽아보자면 신었을 경우에 이 발 앞부분에 공간이 조금 더 남는다. 그리고 특히 로우 버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앞부분에 착용감마저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그냥 비슷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컨트롤 프레임의 FG용으로 나온 플러스 제품이 발볼이나 발 앞부분의 공간이 타이트함 정도까지는 아니고 발을 잘 잡아주는 그 정도의 사이즈감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프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데몬 스킨 안쪽에 이 안감에 쿠션이 없거든요. 쿠션 소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얇은 양말을 신었을 경우에는 좀 더 터치감과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핏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느 양말에 대응해서도 적절한 그 압박감과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발의 일체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프레데터 프리 플러스 제품은 착용감과 그리고 이 기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축구화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인조잔디에서 조금 사용하기 불편했던 토션 시스템이 들어간 이 분리형 아웃솔과 함께 이 최상급 플러스 제품에는 아쉽게도 하드그라운드 스터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데터 프릭의 돌기의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왜 마음에 드냐면 가마차기 할 때나 볼을 트래핑 할 때나 발을 안쪽으로 패스를 받을 때도 추가적인 이 그립력을 통해서 공을 안정적으로 잡아 놓을 수 있고, 특히 아웃프런트 패스 있잖아요. 아웃프런트 패스를 할 때도, 이 아웃사이드 패스를 할 때도 돌기 덕분에 좀 더 강한 스핀을 넣을 수 있어서 발목 힘이 선수들보다는 좀 더 약한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도 자신이 원하는 좀 더 강한 스핀, 강한 패스, 그리고 정확한 패스를 넣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축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발등에도 돌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더해서 착화감과 함께 일체감도 좋으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축구화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인조잔디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하드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AG 스터드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AG 스터드로 다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화감이 좋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으면서 좀 더 공을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그 경기를 해나감과 동시에 굉장히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패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레데터 프릭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